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잠시 뒤 북한의 이른바 정찰위성 재발사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가 2단 추진 단계부터 비정상적으로 비행을 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미국과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이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회의 소집을 요청해 25일 오후 3시에 공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번 위성 발사 시도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또 북한의 발사는 동북아와 그 너머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무모한 행동을 규탄해야 한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북한의 수익 창출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안보리 비이사국인 한국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발사에 대응해 여러 차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공식 대응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실패한 북한의 발사체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2단 추진 단계부터 비정상 비행을 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북한 발사체 천리마 1형이 2단 비행부터 문제가 있었느냐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질의에 일부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을 하는 근거가 확인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천리마 1형의 1단부는 북한이 예고한 지역 비슷한 곳에 떨어졌지만 2단부는 예고 구역을 약간 벗어나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잔해물 탐색 인양 작업에 관한 질의에는 탄착 지점에 잔해 몇 개가 떨어진 것은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부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2일 북한이 발사한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에 대해서는 ICBM으로서 비행 능력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평가했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조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그렇게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이른바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공개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미국, 한국과 협력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안보리가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본래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정보는 일본 방위성이 계속 분석 중이라며 북한이 앞으로도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는 만큼 계속 정보 수집과 분석 및 경계 감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 내 탈북민 북송 가능성에 대한 북한 인권단체들의 우려를 듣고 한국 정부의 강제 북송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장관은 2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통일준비 국민포럼과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단법인 물망초, 자유북한방송 등 북한 인권단체 대표들을 면담하고 중국 내 탈북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한국행 의사를 표명한 탈북민을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아래 이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국내에 이송하기 위해 관련국 등을 대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최근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등 북한 인권 관련 삼각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대표들은 북한과 중국 간 인적 교류 재개가 임박하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요청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경제 불록화 현상이 나타나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면 미국과 한국, 일본이 공조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이재영 연구위원은 2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경쟁이 더욱 격화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이나 상쇄 전략으로 중국 중심의 북중러 경제 불록화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3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기술과 혁신의 질적 협력 강화를 약속한 것은 미국 주도의 첨단 기술 공급망 개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며 여기에 북한까지 가세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블록화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과 무역 공급망 협력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북중러 경제 블록화가 추진되더라도 오래가긴 어렵겠지만 북중러 경제 블록화에 따라 대북 제재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한일이 공동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 기관뿐만 아니라 그 기업, 기관과 거래한 곳까지 해당 거래의 불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제재를 하는 조치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추진한 통일 대북 정책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23 통일백서 영문판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25일 2023 통일백서 영문판 1000권을 발간해 주한 외국 공관과 재외공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 전문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통일부 웹사이트에서 전자책과 파일로도 읽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백서 영문판은 1996 통일백서 이래 현재까지 총 11차례 발간됐으며 2023 통일백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된 통일백서입니다. 이번 백서에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교류, 협력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고 명시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했으며 북한 비핵화와 미북 관계 같은 이전 문재인 정부 때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